SK 최태원 회장, 진짜 대단합니다. 2008년이면 아들이 13살이었을 텐데 사춘기 아픈 아들이랑 유방암에 걸린 아내 노소영 관장을 버리고 바람이 났습니다. 이게 사람의 탈을 쓰고 할 수 있는 행동일까요? 돈과 권력만 있으면 도덕성은 개나 줘버려도 상관없는 거라 생각한 걸까요? 그런데 최근 내연녀 김희영 SNS 계정을 보면 본인이 피해자인 양 아주 힘들고 억울한 일을 겪은 듯이 최태원 회장과 함께 뻔뻔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두 눈 뜨고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을 호구로 아는 것 같습니다. 내연녀 김희영이 본처와 자식을 얼마나 우습게 봤는지, 최태원 회장이 대한민국 최고의 모질이로 왜 폭망할 수밖에 없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재판에서 자녀들의 입장도 재판부의 판단에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노소영 관장을 지지하는 장녀 민정씨가 노 관장이 나 너무 힘드니까 여기서 멈출까 이렇게 물으니까 민정씨가 여기서 그만두는 엄마가 내 엄마인 건 싫다 이렇게 노 관장에게 지원 사격을 했다고 합니다. 자녀들이 노 관장을 응원하는 탄원서를 냈고 그게 이제 재판부에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끝까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합리화하는 그런 위선적인 모습, 진실되지 않은 언행과 자식의 신뢰를 이용하는 모습을 우리 아버지에게서 보았다라고 재판부에 최태원 회장을 비판하는 그런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자식들이 이런 탄원서를 냈을까요?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내가 김희영 이혼하라 했다. 내가 김희영에게 이혼하고 아이도 낳으라고 했다. 모든 것이 내가 계획하고 시킨 것이다. 그날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한 통의 편지가 공개됐습니다. SK 최태원 회장의 심경 고백이 담긴 편지 내용은 자신에게 혼외자와 위로가 되는 여자가 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역대 재벌 총수 중 최장기간의 수감 생활 후 출소한 지 4개월 만의 일이었습니다. 최태원 회장을 뒷바라진 한노소영 관장의 은혜를 파렴치한 불륜으로 갚은 셈입니다. 3장 분량의 편지에는 혼의 자식과 아이 엄마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2심에서 1조 388억 원이라는 역대 최고 재산 분할 액수로 결정한 김시철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 판사는 법조계에서 잘못이 있는 배우자의 책임 범위를 넓게 인정하기로 유명한 판사로 알려져 왔습니다. 이게 맞는 판결이지요. 1심 재판장은 대체 무슨 기준으로 판단한 것인지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2심에서라도 김시철 판사님이 옳은 결정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태원 회장 측이 판결문 비공개를 요청했지만 재판장인 김시철 판사는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법원 안팎에선 아랑곳하지 않고 거침없는 김 재판장의 성격이 드러난 장면이란 평이 나왔습니다. 김 판사가 이끄는 서울고법 가사 2부는 작년 6월 이혼한 배우자 간 손해배상 사건 2심에서 유책 배우자, 즉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2억 원으로 결정해 주목받았습니다. 보통 유책 배우자가 내는 위자료는 3천만 원을 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불륜이 판치는 세상, 나라가 미쳐서 돌아가고 있던 것을 바로 잡아준 김시철 판사의 결단을 높게 사고 싶습니다. 당시 김 부장 판사는 유책 배우자를 향해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도움을 받으면서도 다수의 여성들과 여러 차례 부정 행위를 하는 등 헌법이 보호하는 혼인의 순결과 일부일 처제도 등을 전혀 존중하지 않았다고 질책한 바 있습니다. 어제 판결에 썼던 헌법이 보호하는 일부일 처제라는 표현을 당시도 사용했던 겁니다. 이번에도 김 부장 판사가 이끄는 재판부는 최태원 회장의 유책 행위를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지난 2008년 최 회장의 내연녀 김희영 씨가 당시 배우자와 이혼할 무렵 최 씨가 쓴 것으로 알려진 편지에 주목했습니다.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보낸 편지에서 내가 김희영에게 이혼하라고 했고 아이도 낳으라고 했다며 모든 것이 내가 계획하고 시킨 것이라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을까요? 국민뿐만 아니라 법도 우습게 여겼나 봅니다. 재판부는
이는 혼인관계를 저하할 정도로 결정적인 내용이라며 만약 최 회장이 노 관장의 혼인관계를 존중했다면 도저히 이럴 수는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2009년 5월 노 관장이 암 진단을 받은 것을 보면 최 회장의 행동 자체가 노 관장에게 정신적 충격을 줬을 것이라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혼 소송이 본격화된 2019년 2월부터는 신용카드를 일방적으로 정지하고 1심 이후에는 현금 생활비 지원도 중단했습니다. 배우자 부양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은 재판의 과정과 결론이 지나치게 편파적인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며 상고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반박했습니다. 사실만을 이야기하는데 뭐가 편파적이라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1조 388억 원의 재산분할 판결 이후 나흘 만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공식 일정에 나섰습니다. 자신이 회장을 맡고 있는 대한 상공회의소 행사에 참석한 겁니다. 최태원 회장은 SK 본사에서 계열사 경영진들과 긴급 회의를 연 뒤 이혼 판결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내놨습니다. 개인적인 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하면서도 법원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지난 71년간 쌓아온 SK그룹의 가치, 구성원들의 명예와 자부심에 큰 상처를 입었고 SK가 성장해 온 역사를 부정했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또 계열사 CEO의 발언을 익명으로 인용해 정경 유착이나 부정한 자금으로 SK가 성장한 것처럼 말했습니다. 정부 압력 때문에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일주일 만에 반납한 게 역사적 사실이라며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최 회장이 입장문을 낸 이유는 개인적인 이혼이 SK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경영권 논란으로까지 확산되자 논란을 차단해야겠다고 생각했던지 최태원 회장은 그룹 경영에 매진해 질적 성장을 추구하겠다고 강하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재판부가 인정한 비자금 논란에 더해 과거 노태우 대통령의 유무형적 기여를 무시하긴 어렵다는 평가도 만만치 않습니다. 임직원들이 노력했던 점은 당연히 인정되어야 하지만 노태우 정권의 비자금으로 급성장한 것 또한 역사 또한 자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재판부는 법정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부정행위를 여러 차례 질타했습니다. 2015년에는 동거인 김희영 씨를 일방적으로 공개했고 현재까지 공개 활동을 지속해 마치 배우자처럼 보이게 했다며 소송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일부 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최 회장은 2019년 노 관장에게 준 신용카드를 정지시켰고 2022년 1심 이후에는 생활비 지원도 끊었습니다. 반면 동거인에게 2011년 별거 이후 200억 원 넘게 지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점까지 손해로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20억 원으로 판결했습니다. 1심 1억 원보다 크게 늘어난 액수입니다. 내연녀와 최태원 회장의 뻔뻔함을 생각해보면 20억도 참 적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내연녀 김희영한테 들어간 돈이 정말 합법적으로 세금 꼬박꼬박 내고 들어간 돈일까요? 자금 추적도 투명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대국민 앞에서 나 다른 사람이 있다, 이혼할 거다 공개해서 망신을 준 건데 이번 재판에서 그런 점이 인정된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판결 직후 노 관장 측은 실체적 진실을 밝혀준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본인의 순결과 일부 일처제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깊게 고민해 주신 아주 훌륭한 판결이라고 하지만 최태원 회장 측은 노 관장의 일방적 주장이 하나도 제대로 입증되지 않았는데도 사실인 것처럼 하나하나 공개했다며 재판부를 정면 비판했습니다. 비공개 재판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행위라며 대법원 상고도 예고했습니다. 세계의 이혼 소송은 두 사람 사이 다른 소송전으로 번져 있습니다. 노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 김 씨를 상대로 낸 30억 원 손해배상 소송. SK이노베이션이 노 관장을 자기들 건물에서 아트센터를 빼라고 낸 퇴거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SK그룹의 동태를 보면 지난 주말 긴급 대책 회의를 갖는 등 아주 분주합니다. 회장의 이혼 소송이 그룹 위기로 번지는 모양새. 언론 보도에 따르면
SK그룹은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해서 최 회장의 2심 이혼 소송 판결이 그룹에 끼칠 영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정말 회장 하나 잘 못 뒀다가 이게 무슨 봉변인가요? 이는 최 회장이 소송 판결에 따라 이혼재산 분할금 1조 4천억 원 가량의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SK그룹 전체가 대책회의를 가질 만큼 녹록치 않다는 반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한간에는 최태원 회장이 상고를 했으니 대법원 판결을 받아봐야 알 수 있다고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대법에서 원심 판결이 바뀔 확률이 대략 5% 내외인 것을 감안하면 이번 2심 선고가 뒤집힐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양측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따져보는 심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 판결에서 내렸던 법리 해석에 오류는 없었는지, 재판 절차는 맞았는지 틀렸는지 이런 것들을 짚어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리 해석에 오류가 없는 한, 재판 절차에 하자가 없는 한 2심의 재판 결과는 바뀔 일 없다는 겁니다. SK그룹이 긴급 대책회의를 갖는 등 분주한 이유는 또 최태원 회장이 1조 4천억 원 가량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최 회장이 갖고 있는 주식을 팔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최 회장의 SK그룹 지배력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노소영 씨 측에서 재산 분할금으로 받은 그 1조 4천억 원을 갖고서 SK그룹의 지배 구조를 뒤흔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동분서주하고 있는 겁니다. 최태원 회장의 SK그룹 지배 구조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최 회장의 그룹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서 단순화시켰는데 위기에 닥치고 보니 그룹이 한순간에 넘어갈 수도 있는 취약한 구조라는 역설적인 상황을 맞이한 셈입니다. 굉장히 잘 정리정돈되지 않으셨나요? 최태원 회장은 SK 주식회사 지분 17.5%를 보유함으로써 SK그룹 전체를 손에 쥐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는 말씀은 SK 주식회사 지분을 대량으로 매집해 지분을 높이면 SK그룹을 한 손에 딱 쥘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성립됩니다. 최태원 회장이 했던 것처럼 말이죠. 언론에서는 최태원 회장이 SK 주식회사 주식을 팔거다. 아니다. 그건 그룹 전체가 위험해지는 일이다. SK 실트론 지분을 팔아서 현금을 마련할 것이다. 뭐 이러면서 변명하지만 변하지 않는 하나의 사실은 무엇을 팔아서 재산 분할금을 노소영 씨에게 주던지 간에 노소영 씨는 그것을 가지고 SK그룹을 손에 쥐기 위해 적대적 지분 매입을 감행할 것이라는 겁니다. 에이, 또 뭐 전 남편에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어. 피곤하게 그냥 그 돈 가지고 편안하게 살면 되지 생각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노소영 씨에게는 이번 이혼 과정에서 아빠와 등지고 자신의 편이 되어준 일남이녀 세 자녀가 있기 때문입니다. 35세인 장녀 최윤정은 SK 바이오팜 사업 개발 본부장으로, 차녀 최민정은 SK 하이닉스에서 대리로, 장남이자 막내인 29세 최근은 SK에서 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 내연녀 김희영 씨에게도 일남 일녀의 자녀가 있습니다. 아들은 전 남편 사이에서 낳았고 최태원 회장 사이에서는 딸을 낳았습니다. 이들은 아직 나이는 어리지만 나중에 성인이 되었다고 했을 때 최태원 회장은 누구에게 SK그룹을 물려줄까요? 답은 이미 나와 있죠. 최태원 회장을 들들 볶아서 이혼까지 시킨 여자가 SK그룹이 전처 자식들에게 고스란히 넘어가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을 리 만무합니다. 반면 노소영 씨는 자신의 세 자녀들이 SK그룹 내에서 제대로 대우받고 그룹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사력을 다할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자신의 재단이 그동안 SK 건물에서 나가라고 압박을 당했던 것처럼 자식들도 나중에 그런 처지에 몰릴 수 있을 거라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세 자녀들이 그룹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노소영 씨는 사력을 다할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SK 주식회사 지분을 매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사극에서 왕비와 후궁이 자기의 아들을 왕에 앉히려고 사투를 벌이는 거 보셨죠? 여러 사람 목숨이 날아갑니다. 노소영 씨는 앞으로 사력을 다해 최선을 다해 세 자녀를 지키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재판에서 자녀들의 입장도 재판부의 판단에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노소영 관장을 지지하는 장녀 민정 씨가 노 관장이 나 너무 힘드니까 여기서 멈출까? 이렇게 물으니까 민정 씨가 여기서 그만두는 엄마가 내 엄마인 건 싫다. 이렇게 노 관장에게 지원 사격을 했다고 합니다. 자녀들이 노 관장을 응원하는 탄원서를 냈고 그게 이제 재판부에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끝까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합리화하는 그런 위선적인 모습, 진실되지 않은 언행과 자식의 신뢰를 이용하는 모습을 우리 아버지에게서 보았다라고 재판부에 최태원 회장을 비판하는 그런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자녀들의 이 말이 재판부의 판단에 작용을 했을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가장 안타까운 측면이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부모 중 누구와 함께 살고 싶냐? 이런 부분을 질문해야 되는 그런 경우라던가 이번 상황 같은 경우엔 이미 다 장성한 자녀들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부모에 대한 일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소송이 진행되게 되고 본인의 의견을 어떤 형태로라도 제출한다는 것이 참 쉽지만은 않은 결정인데 아버지라는 사람이 아버지다운 행태를 보이지 못했으니 이렇게 자식까지 나서게 된 것 아닐까 합니다. 왜 3남매가 어머니인 노소영 관장의 편을 들어준 것일지 최태원 회장은 본인을 잘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노소영 관장은 내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싸움에서 결국 승리할 것입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노소영 씨의 마지막 카운터 펀치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내연녀 김희영 씨에 대한 징벌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소영 씨는 그간 자신의 재단을 SK 건물에서 빼라는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생활비도 끊긴 채 살아왔습니다. 반면 내연녀 김희영 씨는 200억 원이 넘는 자택에 들어와 최태원 회장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이것도 모자라 최태원 회장은 김희영 씨에게 재단도 설립해주고 그동안 생활비 등으로 29억 원을 써댔다고 합니다. 지금 노소영 씨는 김희영 씨를 상대로 30억 원대 위자료 소송을 벌이고 있는데 1심 판결이 오는 8월 22일에 내려집니다. 이번 이혼 소송 판결이 김희영 씨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에서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소영 씨가 반쯤 접고 들어가는 셈이죠. 자, 이제부터 노소영 씨의 피도 눈물도 없는 복수가 시작됩니다. 어떻게 결론을 맺게 될지 한번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본처의 자식 셋버리더니 바람난 최태원 회장 얼굴 못 핀다는 근황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조강 지쳐버린 최태원 하늘이 천벌 내릴 것이다. 노 관장님 힘내세요. 눈 부릅뜨고 지켜볼게요. 최태원 회장님 엿먹었네요. 삼성 이건희 회장은 마누라 빼고 바꿔서 혁신하라고 했는데 SK는 마누라만 바꾸려다 망할 듯. 뻔뻔한 김희영. 여우 같은 저게 뭐가 예쁘냐. 참으로 품위 없고 싼티난다. 최태원은 과거 선물 옵션 투자로 큰 손실에 횡령 배임혐의 미회수금 6천억 그것까지 합해서 노소영에게 70% 주고 노소영에게 경영권 맡겨라. 그리고 상간녀랑 한국을 떠나라. 불륜으로 첩을 두었으니 최태원은 대가를 치르길 바래요. 국민들은 노소영님을 응원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바보 같은 짓이 재벌과 연예인 걱정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SK 최태원 회장의 이야기로 세간이 떠들썩하고 있습니다. 최태원의 멍청함을 얘기하며 폭망했다고 말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옛말에 조강지쳐버리면 천벌 받는다는 말이 있지요. 지난 재판 때 마지막 변론을 마친 노소영이 머뭇거리다 꺼낸 말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비록 잃어버린 시간과 가정을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가정의 가치와 사회 정의가 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앞으로 남은 삶을 통해서 이 일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신 분들이 참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간통죄가 없어지자마자 유책 배우자가 소송해가며 거기다 배우자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자존심과 인격을 무시하면서 상간녀와 보란듯이 세상 떠들썩하게 돌아다니며 카드와 생활비를 끄는 것은 정말 기가 찬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최태원 회장이 저지른 뻘짓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일부일처 무시. 파국의 시작은 무엇이었을까요? 최태원 회장은 이제 망했다고 봐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인데요. 최태원 회장이 폭망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태원 회장이 폭망한 이유 첫 번째. 본처를 대놓고 무시했습니다. 여자가 한을 품으면 5, 6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태원 회장은 이 말을 우습게 여겼기 때문에 망한 겁니다. 바람을 피웠거나 둘째 부인을 둔 재벌 회장이 어디 최태원 회장뿐이었을까요? 하지만 모두 쉬쉬하며 지냈고 본처를 최태원 회장만큼이나 대놓고 공개적으로 무시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롯데 신격호 회장도 셋째 부인까지 두었지만 사망할 때까지 꼭꼭 숨겨놓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하면서 모두 다 아는 사실을 한 번도 인정하지 않고 드러내지도 않으면서 꼭꼭 숨겨놓았던 거죠. 하지만 최태원 회장은 2015년 12월 29일 세계일보에 자기 스스로 서신을 보내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공개해버렸습니다. 이에 아내 노소영 씨는 가정으로 돌아오면 혼외 자녀도 받아들이겠다고 했습니다만 최 회장은 진정성이 없다며 본처를 무시해버렸습니다. 같이 살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만천하에 보란듯이 내연녀와 함께 두 손 꼭 잡고 공개 석상에 나타나기를 반복했을 뿐만 아니라 2021년에는 용산구 한남동에 2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러브하우스도 공개하듯 했습니다. 이런 뻔뻔한 태도가 아내에게 깊은 상처를 주어 한을 품게 한 것입니다. 재판관도 최 회장을 향해 이럴 수는 없다고 꾸짖었는데요. 재판장이 뭐라고 했냐 하면 최 회장은 노 관장과의 혼인관계 지속이 어렵다는 내용을 언론에 공개한 뒤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재단을 김희영 씨와 설립하는 등 공개적으로 마치 김 씨가 배우자와 유사한 것처럼 태도를 보였다. 장기간 부정행위를 하고 공식화하는 등 헌법상 혼인 제도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최소한 최 회장은 수년 동안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고 고의적인 유책 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전부할 수 있는 손해배상이 있어야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이 폭망한 이유 두 번째, 이혼 소송을 밀어붙였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혼 소송을 피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합의 이혼으로 갔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혼 조정 절차가 끝나자마자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7월 이혼 소송을 제기합니다. 가정을 지키겠다며 이혼에 반대했던 노소영 씨가 소송 절차에 돌입하자 태도를 바꿔서 이혼에 응하겠다 맞소송을 내게 됩니다. 이렇게 재산 분할의 불씨를 최태원 회장 스스로 만든 겁니다. 그동안 이혼 안 해주겠다고 버티던 노소영 씨도 소송으로 가니까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응한 이유는 결코 불리하지 않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또 최태원 회장이 이렇게 대책 없이 밀어붙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아마도 아니 나를 계속 첩으로 그냥 놔둘 거냐는 내연녀의 압박이 있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여자가 들들 볶으니까 당해낼 재간이 없었을 겁니다. 어쨌든 이 모든 것은 최태원 회장의 선택이고 업보입니다. 최태원 회장이 폭망한 이후 세 번째, 마지막 플랜 B가 없었습니다. 1심에서는 위자료 1억 원, 그리고 664억 원이라는 재산분할 선고로 선방했지만 최악의 플랜 B가 없었다는 것이 폭망한 이유입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이에 대비했어야 했는데 이럴 줄은 몰랐던 거죠. 이번 재판에서 1조 4천억 원에 이르는 돈을 현금으로 지급하라는 선고를 받았잖아요. 이런 때를 대비해서 주식 분할을 제안했는데 2심에서도 1심과 비슷한 결과가 나오겠거니 생각하고 그냥 두 손 놓고 있다가 크게 한 방 맞은 겁니다. 아무리 재벌이라도 1조 4천억에 가까운 현금이 있을 리가 없을 겁니다. 현금 마련을 위해서는 이제 주식을 팔거나 주식으로 대체 지급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면 추가로 양도세까지 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감안하면 전문가들은 수천억 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들어가게 된다고 말합니다. 1조 4천억 원이 늦게 마련되면 연 5% 지연 이자를 내야 하는데 이걸 1년으로 계산하면 690억 원이나 됩니다.
판결 확정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자를 물어야 하는 겁니다. 이자가 하루에 1억 8,900만 원이 붙어가는 셈입니다. 이 이자가 무서워서 주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준다면 원금을 다 갚을 때까지 금융기관에 갖다 바쳐야 하는 이자만 수천억 원에 이르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니 최태원 회장이 망하는 형국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쭉 해서 계산을 해보면 이번 소송으로 최태원 회장이 지불해야 하는 돈은 적어도 2조 원 정도가 됩니다. 시중에는 이런 이야기가 돕니다. 최태원 회장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 SK 주식을 팔고 1억 4천억 원을 받은 노소영 씨가 그 돈으로 SK 주식을 사면 노소영 씨가 SK그룹을 통째로 갖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소문 말입니다. 바람을 피웠으면 무조건 나 죽었네 하고 바닥에 엎드리는 것이 상책이었을 텐데 무시했으니 그 감당은 충분히 해야겠지요. 최태원 회장이 이혼하게 됐으니 두 다리 쭉 뻗고 자게 될까요? 아니면 돈 걱정에 떼굴떼굴 구르고 있을까요? 21세기에도 이 교훈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최태원 회장은 지금 후회하고 있을까요? 최태원 회장 덕분에 배우자 배신하고 당당하게 바람피면 이렇게 망하는구나 깨닫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행운과 평화와 행복만이 깃들길 바랍니다. 후회 없는 노년의 삶을 통해 지혜로운 인생을 누리세요. 이상으로 인생철학이었습니다. 철학이 있는 당신의 삶을 응원합니다.